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빙 덕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투니버스 4기 성우 김선혜라고 합니다. 더빙 덕후님이 감사하게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우 김선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유후! 18년째 2기부터 지금까지 명탐정 코난의 코난을 맡고 계신데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물어보셨거든요. 코난이 800편, 900편이 넘는 에피소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다 전체를 기억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검은 조직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뭔가 검은 조직이 나오면 그 스릴 넘치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인성이 나오는 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인성하고 코난의 그 티키타카 말장난이 그냥 신나고 되게 편하고 재밌어요. 극장판 그 검은 조직이 나오는 에피소드들 중에 7일의 미스테리 트레인 한 5편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적선에서 약간 파티 같은 걸 했었던 검은 조직과의 정면 승부, 보름달 밤 2개의 미스터리라는 그 에피소드, 유명한 탐정님이 드라큘라로 분장했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윤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아마 조디 선생님이 나오던 처음으로 등장해서 뭔가 신비하게 뭔가 좀 미스테리하게 뭔가를 펼치던 그때, 그리고 베르무트가 변장한 양호 선생님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어린이 탐정단이랑 뭐 장미랑 박사님이랑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장미가 검은 조직의 기척을 느끼죠. 검은 조직의 기운을 느끼죠. 그래서 그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미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런 장미를 바라보면서 이제 코난이 장미를 딱 껴안고 버스 창문을 깨고 구출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버스를 유리창을 깨고 나오는 그 장면, 그리고 이상윤이 그 코난 옆을 지나가던 그 장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코난이 장미를 구하고 나서 장미한테 한마디 하죠. 사실 그 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도망치지 마. 네 자신을 운명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라고 코난이 얘기했더군요. 코난 멋있어요. 그렇게 저는 뭐 검은 조직, 베르무트, 하인성, 이상윤, 안기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면 그냥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나고요. 다다다의 예나, 이지영 성우님의 친구 지혜수 캐릭터를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전속 때 맡았던 이름 있는 정말 큰 배역이었고요. 커트머리에 보이시한 역할이었는데 그때 혜수가 돌덩이였는지 소뚜껑이었는지 하여튼 뭔가 무거운 거를 들고, 그거를 산에서 그거를 들고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고민했었던 그 순간이 기억나요. 음, 해수 역할 당연히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역할이죠.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라르 미르치를 맡으셨는데 라르의 연기 포인트를 물어보셨거든요. 라르 미르치. 랄이죠, 랄.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까치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친아를 걱정했던 츤데레 누나인데, 제가 사실 전속 때부터 여자지만
보이시한 느낌의 역할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선 질문의 해수도 그렇고요. 아따맘마의 선남이, 그리고 엑스드라이버 리사 등등 좀 그런 보이시한 역할들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여성적이 여리지 않고 보이시하되 남자 같지 않게 보이려고 말투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까칠하게, 그렇지만 친아를 걱정하는 느낌이 나오게, 그러면서도 여잔데 약간 보이시하게, 어떻게 말을 해야, 어떤 말투로 말을 해야 그런 느낌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학교 괴담의 마리아를 맡으셨는데, 마리아는 어떤 인물인가요? 초딩이죠, 초딩. 그런데 초등학생인데 성숙해 보이는 외모, 그리고 성격 때문에 누님으로 착각되는, 사실 혜미랑 경태보다 한 살 정도밖에 많지 않았는데, 뭐 중학생처럼 보이는, 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그런 좀 성숙한 누님으로 보이는 캐릭터였고, 침착하고 부드럽고 신비스럽고, 그러면서도 가끔 사실 허당미가 좀 보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맡은 역할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예쁘고 참한 신비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저는 마리아 캐릭터를 맡은 거에 사실 자부심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행복해요. 제가 마리아를 맡았었다는 게. 제가 코난 때문에 사신 캐릭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희생의 캐릭터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천사 캐릭터입니다.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새는데,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때였거든요. 녹음할 당시가 제가 학교 괴담 녹음을 마치고 이탈리아와 한국의 16강전을 보기 위해 녹음 끝나자마자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안정환 선수의 골든볼을 날리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 했었던 그 기억이 잠깐 스쳐가네요. 은혼 사루토비 아야메의 연기 포인트. 은혼은 제목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행복한 애니메이션인데, 아시다시피 사루토비가 은혼에서 굉장히 야시시한 포인트를 담당했던 캐릭터잖아요. 그렇지만 허당 캐릭터죠. 그게 포인트인데, 야한 듯 야하지 않고 어리숙해서 더 안쓰러웠던 그런 캐릭터고요. 사실 사루토비가 진지하게 야했다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허당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끝까지 고민했던 캐릭터예요. 은혼이라는 이 작품은 너무 대놓고 웃기고 작정하고 야시시했던 작품인데, 사실 작정하고 야시시했지만 별로 야하지 않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기만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녹음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웃음이 끊이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다시 그때 멤버들이 모여서, 제가 은혼 그 다음 시즌이 또 있는 걸로 아는데 투니버스에서 그걸 수입을 하질 않네요. 꼭 다시 녹음하면 좋겠다는 아주 큰 바람이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은혼입니다. 제발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녹음했으면 좋겠어요. 원신 게임의 가무를 맡으셨는데, 플레이어 및 원신 유튜버들이 가무 누나라고 부를 만큼 인기가 좋은데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 많이들 반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무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우로서
캐릭터의 성격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에 제 심장은 106,327번 뛰었어요. 가무가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게 저랑 게임하실래요? 제가 가무 역의 오디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학교 괴담의 마리아가 떠올랐거든요. 캐릭터의 성향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오디션을 보러 가니까 감독님이 마리아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던 거랑 같아서 놀라기도 하고 또 사실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오디션을 정말 마음 편하게 봤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가무라는 역할 맡게 되었고요. 감독님과 저의 이제 포인트는 공기 반, 소리 반의 느낌으로 감정은 최대한 절제하는 캐릭터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무 많이 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켓몬스터 DP 극장판의 조로아크의 울음소리를 맡으셨는데 어떤 주문을 받으셨나요? 아, 따뜻한 모성애가 느껴지는 괴물. 이렇게 감독님이 지시하셨거든요. 사실 하이톤의 제가 내기에는 약간 무리인 듯한 덩치가 굉장히 큰 괴물이었고요. 그리고 대사 없이 호흡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괴물이지만 따뜻한 모성애가 느껴져야 한다.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 그런데 그걸 호흡으로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멘붕이 왔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괴물의 호흡을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호흡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온갖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몇 시간 동안 녹음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겨울에 녹음했었던 것 같은데 몇 시간 녹음하고 나오니까 정말 니트 같은 걸 입었는데 정말 흠뻑 땀에 젖어가지고 이제 초긴장 상태, 초집중 상태로 녹음했었던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따뜻한 모성애가 느껴지셨나요? 제발 느껴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별 질문으로 불어불문과를 나오셨는데 성우를 꿈꾸게 된 계기. 성우의 꿈은 정말 어릴 때부터 가졌었고요. 4학년 땐가 제가 처음으로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내리 3년을 웅변대회 나갔고 학교 대표로 여기저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초딩 졸업 때 한 선생님께서 이제 예쁜 선의 목소리 못 들어서 섭섭하다는 얘기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이크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딱 눈에 띄는 게 아나운서였거든요. 아나운서가 돼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자. 굉장히 당찬 포부를 갖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나운서보다 외화에서 나오는 그 외국 배우들의 소리를 대신하는 그 누군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배우를 대신해서 연기하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애니메이션도 저 예쁜 여자 순정 만화에 소리를 내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소리로만 존재하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졌고요.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됐죠.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저의 꿈은 성우였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꿔왔던 성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불문과는 아마 그때 성적에 맞춰서 불문과를 가지 않았을까 그랬었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 불문학과 대학 면접 때 이제 교수님이 면접을 보시잖아요. 저한테 자네는 꿈이 뭔가? 라고 물어보시는 교수님한테 저는 꿈이 성우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데 여기 왜 왔어?
라고 질문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어떻게든 얼버무렸겠죠. 그래서 대학 때 저는 들어가서 사실 공부는 별로 안 했고요. 불문과이다 보니 뭐 불어로 낭송하는 시낭송, 불어로 연극하고 그런 과 행사에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녹음 에피소드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풀이가 풀릴 때쯤이었는지 풀이가 풀리고 나서인지 하여튼 그때쯤에 엑스드라이버라는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리사라는 역할이 굉장히 씩씩하고 보이시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제가 그 녹음을 하는 중간에 다친 거예요.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정말 신입성우인 겨우 3년 차 이제 막 4년 차 되는 제가 전용 마이크를 쓰고 마이크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일생일대 그렇게 건방지게 녹음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또 한두 달 뒤에는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또 저희 전속들이 5기였던 것 같아요. 그 5기들이 이제 신입성으로서 성우협회 연수회 가서 그 장기자랑을 펼치던 때였는데 각 방송사의 신입성우들은 성우협회 연수회 가서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바로 윗기수 선배니까 열심히 가서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목소리를 아껴가면서 응원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투니버스 5기 최고다. 진짜 잘한다. 멋지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연수회가 주말이었는데 주말을 지나고 이제 막상 월요일이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 첫 녹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난감했던 상황. 완전 불량 성우인 거죠. 성우가 목을 아끼지 않고 목이 이렇게 맛이 갈 정도까지 소리를 질렀으니. 그래서 그때 담당이셨던 지금은 엄청 높은 자리에 계시는 신동식 고모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녹음은 일단 쉬어라. 다음 주부터 들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 1, 2, 3, 4화를 녹음을 할 때 저는 밖에서 지켜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창피한 기억이죠. 더빙한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를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저에게는 가장 애정하면서도 가장 애증에 쌓여있는 코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코난은 사실 제 인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코난을 빼놓고 제 성우 인생을 그 인생에서 저의 후반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홍쇼에서도 나가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었는데 코난이 끝나면 전 이민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만약에 코난이 끝난다면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성우 인생이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오랫동안 우울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코난이 가장 애정하면서도 애증하는 캐릭터이고요. 그 외에도 많죠 사실. 뭐 아까 질문해 주셨던 은혼의 사루토비 그리고 학교괴담의 마리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또 저의 프랑스어 전공도 살릴 수 있었던 GTO의 간자키라는 역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하죠. 정말 못하는 중국어도 했고요. 그리고 영어도 조금 했고 프랑스어도 많이 했고요. GTO의 간자키 너무너무 사랑하는 캐릭터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우 김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알리게 된 캐릭터가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의 외다라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또 제가 영광스럽게도 강수진 선배님과 커플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일생일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 그때 그 외다라는 역할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 지금도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숍 카페에 가면 외다라고 제가 아이디를 저장해서 외다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다로 저의 아이디를 저장해 놓을 정도로 외다는 또 제 인생에서 성우 인생에서 가장 저를 빛나게 시작하게 해줬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그 반지의 비밀일기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심이 응심이라는 역할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4차원의 이 약간 못생긴 듯 귀여운 이 친구를 녹음하면서 정말 저는 너무 신이 나거든요. 약간 콧소리가 많이 들어간 비음 섞인 독특한 소리로 이 친구를 잡았는데 목소리를 잡았는데 이 친구 녹음하면 그냥 너무 신이 나서 사실 말이 좀 많아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저 재밌거든요. 너무 웃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응심이에 또 푹 빠져 있습니다. 공채 에피소드 물어보셨거든요. 제 일생일대에 가장 운빨이 강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운 좋아서 성우가 됐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1차로 저희는 전화 ARS로 1차 연기 시험을 봤고요. 2차로 분당 서현동에 있는 투니버스 사옥에 가서 연기 시험을 보고 3차로 옆방에 가서 당일 2차 시험 보고 당일날 옆방에 가서 면접을 봤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연기 시험이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 비밥에서 그 정미숙 선배님이 하셨던 정말 그 멋진 대사를 제가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영화 넘버3의 송강호 배우님의 톤을 패러디해서 연기를 했어요. 제가 그 넘버3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송강호 배우님의 코믹한 톤, 대사의 리듬 같은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따라했었는데 와, 이 카우보이 비밥의 대사를 보는 순간 그 리듬과 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대로 패러디할 게 아니면 그런 코믹스러운 연기를 보여드리면 안 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제가 시험에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아마 그 톤이 약간은 나왔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담당 PD님한테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제가 1차 ARS 때는 좀 괜찮았는데 2차에 들어와서 첫 대사를 하는 걸 보고 쟤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2차의 첫 대사가 이제 내레이션이었고 두 번째 대사가 정미숙 선배님의 대사였는데 그 두 번째 대사를 하는 순간 제가 그걸 너무 코믹하게 송강호 배우님의 톤을 따라해서 정말 깔깔깔깔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담당 PD님이 넘버3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는데 다행이죠. 그래서 저를 잘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 담당 PD님 그분이 이제 가장 높은 PD님이셨는데 깔깔깔거리면서 너무 신나게 웃으시니까 옆에 있는 PD분들도 뭐지? 뭐 저 김선혜라는 애가 좀 잘했나? 별론데? 막 이러면서도 좋아하시나? 막 이러면서 점수를 주셨다는 후일담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송강호 배우님의 톤과 연기를 따라해서 운 좋게 성우가 된 거 맞고요. 또 면접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은 대스타인 민정이랑 제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민정이가 와, 말을 조근조근 예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는 말을 대충대충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래서 면접 보는 내내 그 생각을 했죠. 저 친구는 합격하겠다. PD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질문도 계속 민정이한테만 하고 있고 와, 부럽다 하고 나왔었는데 그때 사실 면접에 같이 들어갔던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1살 동생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언니랑 그 언니 옆에 있던 여민정이라는 친구한테만 질문하더라. 어떻게 두 사람한테만 질문하냐? 막 이러면서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도 질문을 많이 했어?
아닌데 여민정한테만 많이 했는데 했더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막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민정이랑 제가 동기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네요. 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인 목소리 내에서 연기하기 쉬운 캐릭터, 어려운 캐릭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코난이 제 일생에 가장 어려운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톤이거든요. 저는 전속 때부터 하이톤이었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진지한 남아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초기에 코난이 하이톤의 좀 얇은 소리였다면, 저는 이제 중저음의 진중한 코난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생각들, 많은 연습, 많은 뭐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평상시에도 톤을 낮추기 위해서 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코난이 진중한 코난 역할을 하기가 저는 가장 어렵고요. 또 반면에 연기하기 쉬운 캐릭터라는 게 사실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요즘에 그 반지의 비밀일기의 응심이나 그리고 예전에 토리코의 티나 그리고 타임트립 24의 비마녀처럼 하이톤의 코믹 캐릭터 할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보면 그런 역할들이 저한테는 조금은 쉽고 조금은 잘 어울리는 제 마음에 잘 어울리는 저한테 그냥 딱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작품을 녹음할 때 구체적인 전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우들은 대화의 뉘앙스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본을 보면서 바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쓰죠. 근데 그건 오랜 훈련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성우 공부할 때부터 그리고 성우가 돼서도 어떤 대사를 보거나 할 때 앞뒤의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그리고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제가 거기에 녹여내려고 하고 그래서 구체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상상력을 펼치거든요. 게임 같은 대본은 어떤 비밀 유지를 위해서 미리 받는 경우보다 현장에서 바로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제작진한테 듣고 그래서 최단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순발력으로 대사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우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들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상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작품 물어보셨는데 아 사실 뭐든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내레이션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내레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엔 실사 영화를 녹음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실사 영화들을 많이 녹음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난이라는 역할로 이렇게 남아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누님? 저의 예전의 본캐였던 그런 누님 역할, 친데레 누님 역할도 좋고, 뭔가 그리고 지적인 누님 역할도 좋고, 그리고 뭐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누님 역할도 좋고, 그런 누님 역할들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시켜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건 제가 늘상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현빈 씨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현빈 씨가 나오는 작품에서 같이 연기하는 게 아니 현빈 씨의 엄마 역할로 제가 출연하는 게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제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제가 지난 가을부터
코난 성우가 부르는 코난 OST라고 해서 코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9월,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차로 지난 크리스마스에 5기 주제가였던 바람의 라라라로 1차 선보여 드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곡을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발표할 예정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곡은 또 헬로 미스터 마이 예스터데이라는 진짜 코난 OST 중에 명곡 중에 명곡인데 이 곡을 작년에 강수진 선배님과 함께 그 덕분에 프로젝트를 하셨던 배현희 씨와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그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 중에 있는데 또 세 번째 곡까지 제가 마치게 되면 아마 올 여름이 지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연습 영상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의 목표는 이 코난 프로젝트를 행복하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코난 프로젝트, 코난 성우가 부르는 코난 OST 많이 검색하셔서 제가 연습하는 과정들, 많이 실수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노래 녹음하는 과정들, 그리고 노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저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나은 성우 김선혜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코난 프로젝트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녹음들도 열심히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마음이 행복한 성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빈 씨의 엄마로 같은 작품에 언젠가는 출연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될 수 있을까요? 아자아자 현빈 엄마 화이팅! 선배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말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지루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성우 지망생의 길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죠. 저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겨우겨우 운 좋게 이렇게 성우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기라는 게 정답도 없고 어떤 짜여진 공식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그 세월이 1년이 되면 그 1년이 돼서 1년 전과 또 다른 나, 또다시 1년이 지나서 2년 전과는 또 다른 나가 분명히 돼 있을 거거든요. 요즘에는 자료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과부하에 걸릴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막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루하루 정말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거. 그래서 지치지 않게끔 너무 막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할 수 연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멋진 플렉서블한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연기적으로나 그리고 인간적으로나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연기적으로도 잘 융통성 있게 표현하고 유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면, 안 되는 점, 단점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저도 물론 그렇거든요. 물론 고쳐야 돼요. 잘못된 점, 단점들 고쳐야겠죠. 그것과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이 본인의 장점을 더 최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극복하면서 본인의 장점을 더 최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투니버스에 꼭 오세요. 저는 투니버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소통하는 아주 행복한 방송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투니버스 짱! 지금까지 성우 김선혜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녹음으로만 하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한데 긴장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여러분들 그래도 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성우 김선의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더더 좋은 일만 마음이 찬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좋을 거예요. 그렇게 믿자고요, 여러분. 행복합시다. 아자아자. 지금까지 성우 김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